150번. 피뢰기입니다. 피뢰기. 피뢰기는 우리가 LA라고 해서 라이트닝 어레스터라고 하는데 일정 엽자하고 구성요소가 특성요소하고 직렬 갭으로 되어 있죠. 갭. 피뢰기에 대해서죠. 피뢰기는 이상전압 내습시 대지로 방전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속류는 차단하고 싶다. 뭐 이런 거죠. 이상전압 내습시 대지로 방전한다. 방전할 때가 제한전압이고, 속류가 차단될 때가 전격전압이죠. 그 전격전압은 어떻게 하냐? 전격전압은 속류가 차단되는 최고의 교류죠. 교류전압. 그래서 보통 전격전압에 관한 논의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제한전압은 충격파 방전 중에 방전 후의 단자 남전압 또는 방전 중에 단자 전압의 파고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논의가 있고, 갭 내 수용 피력입니다. 151번. 갭이 없는 거죠. 갭이 없는 거죠. 갭이 없는 거. 갭이 없기 때문에 여러 번 쓸 수 있는 거죠. 빈번한 작용에도 잘 견딘다. 그죠? 그 산화연형인데, 빈번한 동작에도 잘 견디고, 갭 소형화 또는 경량화하죠. 작게 하죠. 경량화할 수 있고, 특성 요소가 좋아졌기 때문에 합니다. 그죠? 경량화되고, 그 다음에 빈번한 동작에도 타지 않고 쓸 수 있다가 장점이고, 빈번한 동작, 그죠? 빈번한 동작이죠. 그 다음, 속류에 따른 특성 요소의 변화가 적다, 그죠? 지금 또 나올 때쯤 됐으니까, 변화가 적다. 꼭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152번. 154 중성점 집중해서 154, 죠? 154 kV에 LA가 144 kV인데, 요거에 나오게 된 이유를 한번 써볼 수 있는 거죠. 피력이 전격 전압은 얼마냐? 144죠. 144. 접지계수 0.7, 유도계수 1.1 해서 구하는데, 우리가 피력이 전격 전압이 알파, 베타의 V 맥시멈입니다. 접지계수 0.75, 유도계수가 1.1, 최대 전압이니까 154에 대해서 1.1분의 1.1 이렇게 계산합니다. 보통 170 넣어서 계산할 수도 있고, 전격 전압 이렇게 계산해서 168 정도 나오니까 표로 가서 168 kV가 나오죠. 168? 138 kV 나오죠. 138 kV가 나오죠. 그래서 나와서, 그래서 이제 표로 가서 144 kV로 이렇게 가능합니다. 요걸 이제 170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170으로. 그죠?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력의 구성요소는 특성요소와 직렬 갭. 그죠? 그 다음에, 방전 중에 잔류전압은 뭐냐? 제한전압. 그 다음 상용주파형 단자전압일 때 공식전압 몇 배 이상. 이건 이제 154기 때문에, 154 갭은 좀 작죠. 그래서 0.8에서 1.0배죠. 사이에서 결정하죠. 좀 작지 않습니까? 그죠? 이 얘기하는 거고. 지락사고 검출할 때 뭘 쓰냐? 154는 ZCD 쓰지 않고, 그 OCGR, 그죠? OCGR 씁니다. 그래서 지락 과전류 계능기. 과전류 계능기, 그죠? 이거 쓰죠. ZCD 쓰지 않습니다. ZCD는 고압 설비에서 쓰죠. 153번.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언제나 영순위 문제죠. 변압기 기어 시험용 기자재가 했을 때 다 물어봅니다. 단락회로, 그 다음에 단락시험, 그 다음에 무브화 시험. 변압기 시험은 두 가지죠. 변압기 시험은 두 가지인데 뭐냐? 단락시험과 무브화 시험. 단락시험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동선을 구할 수가 있고, 이때는 철선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효율을 계산할 때 쓰는 거죠. 그럼 슬라이드 학을 통해서 그림 완성을 줘야 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돼서 슬라이드 학을 통해서 주면 전류계, 그 다음에 전력계, 전압계, 그 다음에 변압계 이렇게 되는데, 단락시험은 단락시키는 거죠. 단락시키는 거죠.
이거 전류계는 직렬 연결하는 거니까 이렇게 와야 되고, 이 전력계는 전류단자, 전압단자가 있으니까, 그죠? 전압단자 있으니까, 전압단자, 이 전류단자 이렇게 가면 되고, 그죠? 이렇게 돼서, 이 전압단자죠, 전압단자. 그 다음에 전압계가 있으니까, 전압계는 병렬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요 연결하는 건 첫 번째. 단락시키고. 단락시켰을 때, 이 슬라이드악을 올리면 전압이 올라가죠. 이게 다, 계기가 다 올라갈 텐데, 전격 전류가 되면, 전류가 여기 나타나면, 그때 전력계가 동선. 임피던스 전압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임피던스 전압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동선이 되죠. 임피던스 와트 이렇게 되죠. 동선 혹은 임피던스 와트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요 결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해서 임피던스 전압을 써라. 임피던스 전압이라는 건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 했을 때 2분의 IZ죠. IZ 곱하기 100인데 이것이 임피던스 전압입니다. 기계에 걸린 전압, 기계 자체에서 걸린 전압이죠. 시험용 변압기 2차 측 단락한 상태에서 슬라이드가 조정해서 단락전 1차 측 전류가 전격 전류가 되게 되면 그때 전압계에 나타나는 것이 임피던스 전압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날 때 전력계가 동선이 되죠. 75도씨로 환산한 값, 임피던스 와트라고 하는 거죠. 임피던스 와트라고 하는 거. 이게 동선이죠. 요거에 관련된대요. 그 다음엔 무브 할 때는 이걸 무브하면 됩니다. 그 대신 요것도 바뀌죠. 2차, 1차로 바뀝니다. 2차. 1차로 바뀌죠. 이게 무브하기인데, 무브하 시험 했을 때는, 이거 똑같이 그려놓고, 전압계가 전격 전압이면, 240V가 되면, 그때 전력계가 철선입니다. 그때 전력계 철선, 무브하 쓰면 되는 거죠. 철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그림을 이제 쓰시면 되죠. 그때 값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효율을 그리는 건 여러분 효율은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이때 전격 전압이고 이때 철선이고 효율은 당연히 출력 VA 코사인 세타죠. 출력이 돼서 VA 코사인 세타 되고 그 다음에 철선 플러스 동선이 되는 거죠.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퍼센티미터에서 관한 문제인데 퍼센티미터가 크다. 단락 전류가 퍼센티미터분의 100의 전격 전류니까 퍼센티미터가 크면 뭐가 되냐? 크면 단락 전류가 작아지죠. 단락 전류가 작아지죠. 작아지고 퍼센티미터의 역수니까 퍼센티미터가 커지면 단락비가 또 작아집니다. 단락비가 커야 전압 변동률이 작고, 그죠? 작게 되고 전압 변동률이라는 건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인데 이것이 임피던스 값이니까 임피던스가 커지면 전압 변동률이 커지죠.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퍼센티미터가 크면 전압 변동률이 커진다. 그 다음 퍼센티미터가 작아지면 단락 전류가 커진다. 그죠? 이 얘기를 거기 있는 것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154번에 이번엔 절연 내력 시험입니다. 절연 내력 시험. 절연 내력 시험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6900V짜리는 7000V 아니니까 1.5에서 1350V로 10분간 시험에서 전기가 안전해야 되는 거죠. 용품에서.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때 이제 시험 기계가 있는데 이걸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변압기를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죠. 변압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변압기를 병렬로 설치했습니다. 이쪽으로. 이게 100V거든요. 100V. 100V를 승합시켜야 되는 거니까 105에 대해서 6300이면 이쪽은 6000V, 여기 12000V가 와 있는 겁니다. 지금. 12000V를 우리 집어넣을 게 아니니까 가변전기로 조절을 하는 거죠. 가변전기로. 그럼 여기 전압계가 있어요. 얼마나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전류계를 어디다 설치하냐? 1번입니다. 전류계를 설치하는 장소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전압계가 얼마 뜨면 되겠느냐 이건데 이게 우리가 350V를 우리가 원한다면 이걸 다운시켰을 때 1350 곱하기 6300분의 100으로 다운시키고
절반, 병렬이니까 절반 다운시키면 얼마냐? 86.25가 되거든요. 25V가 돼서 86V가 여기 뜨면은, 여기 86V가 뜨면 여기 틀림없이 1350V가 되는 거죠. 버리라고 그랬으니까 86V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버리라고 그러면 이렇게 쓰고, 네. 소점열 반올림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바로 위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압계 두 번째죠. 두 번째 전압계는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다가 PT를 연결해서 V2를 연결했습니다. PT 연결해서. 여기는 얼마가 뜨냐? 1350에서 PTB 떨어져 놓으니까 V2는 얼마가 뜨냐? V2는 1350 곱하기 11,000분의 11,000에 대해서 110이니까 11,000에 대해서 110이니까 다운시키면 뭐냐? 103.5V입니다. 그럼 틀림없이 135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류의 미리암페어는 뭐 또 쓰냐? 누설 전류죠. 그죠? 누설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측정해서 뭐냐면 절연 열화를 보겠다입니다. 절연 열화. PT는 절연 내력 시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해서 고압을 저압으로 변성시켰다. 그죠? 변성시킨 거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누설전류 측정하는 건 이제 우리 사용전류, 공급전류 2000분의 1 이하가 됐는지 봐서 절연이 양호한지 보겠다는 거죠. 이제 아주 좋은 문제죠. 세 번째 시험은 155번에 이게 물시험기입니다. 과전류 계정의 동작 시험입니다. 이거는 이제 과전류 계정입니다. 이건 번호를 다 이어보셔야 되는데 1번에서 4번 있고 A기계, 그 다음에 2번에서 5번을 있고 B기계, 그 다음에 6번에서 8번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3번에서 9번 있습니다. 9번 이면 회로가 돌아 나오죠. 이게 이제 OCR에 관한 겁니다. OCR에 들어가서 이제 과전류를 측정하는 건데, 이 A가 가변저항기, 즉 물저항기고, 수저항기 관계없습니다. 물저항기, 수저항기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B가 뭐냐면 전류계죠. 전류계. 가변저항기를 통해서 전류에서 과전류가 걸렸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엔 10번하고 7번하고 연결되는데 C가 있는데, 이거 뭐냐면 요건 사이클 카운터입니다. 왜냐면 차단기 동작시키는 것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그 번호를 연결하고 지금 S2, S1이 있고 S2죠. S2가 오픈되어 있다. 그죠? 오픈되어 있다. S2가 오픈되어 있다. 그러면 S1에서 도는 거는 말이에요. S2가 열려있을 때는 과전류 계전기의 동작을 시험합니다. 그죠? 그래서 최소 동작 전류죠. 최소 동작 전류를 시험해 보겠다는 거고, 과전류 계전기의 최소 동작 전류 시험이고, 그 다음에 S2가 온이 됐을 때, S2죠? S2가 온이 됐을 때는, 투입됐을 때 뭐냐면, 이때는 차단기의 동작 책무입니다. 차단기의 한시 동작 특성입니다. 뭐냐면, 제한된 시간에 동작했는지, 뭐냐면, 3 내지 8 사이클 퍼 세컨드 안에 동작했는지, 사이클 카운터 갖고 보는 겁니다. 단락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빨리 동작하는지 보겠다는 거죠. 단락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빨리 동작하는지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차단기 동작했을 때 한시 동작, 제한된 시간의 동작이죠. 특성 시험이죠. 이것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시험 3가지 다 남았는데 이 중에서 변압기가 가장 중요했던 시험입니다. 다음 156번 역시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건 뭐 변압기에 관련된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변압기 시험에 대해서 그 변압기 절연류가 제대로 됐는지, 이건 뭐냐면 2.5mm 갭에 대해서 3만 볼트가 걸리는지 보는 겁니다. 이게 3만 볼트 이상이면 양호한 거고, 2만 볼트까지는 보통인 거고, 3만 볼트 미만에서 2만 볼트까지 보통인 거고, 2만 볼트가 안 되면 이제 불량한 거죠. 불량한 거. 2.5mm 갭을 측정하는 거. 일단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슬러지는 게 긁어낸 거죠. 벽을. 산성물질. KOH는 수산화칼륨이니까 이거는 뭐냐면 산가 측정입니다. 산가 측정. pH 값을 측정하는 거고. 세 번째는 가스 총량치, 가스 성분 분석이죠. 거기는 절연류 같죠. 절연류의 가스 분석이죠.
이 세 가지 시험입니다. 가스 성분 부정 해서 하는데 그 오일 탱크에 변압기 시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변압기 요 그림은 변압기를 점검하는 거죠. 변압기를 점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변압기를 점검한다. 일단은 외관 검사 있고 산가 측정 반드시 있고 가스 측정이 있고 반드시. 그래서 요 갭에 의한 측정이 있기 때문에 요 변압기 관련된 사항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러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